감사합니다. 5회 재밌게들 보셨나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채팅방에서는 사장이 악역이고 친구가 선한 쪽이라고 믿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이랑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반응이랑 네, 제가 지난 회차 예고편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증거물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5화에서는요 제작진들이 대놓고 보여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짤막짤막하게 지나가서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채팅창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시던데 허투루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정리해보고 그리고 6화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6화 예고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첫 번째 씬. 본인이 보낸 거 맞습니까? 감사실에서 협박범을 잡았답니다. 사장님이 이 문제 덮으라고 했다면서요. 자, 이번 회차에서 답답이 구한수 그래도 도움이 꽤 됐습니다. 그죠? 신차일 혼자였다면 그 범인 오늘 놓쳤을 텐데 구한수와의 팀워크가 맞아서 옥상층으로 도망간 걸 알고 쫓아 올라갔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죠?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냥 때마침 거기 바람 쐬러 올라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장이 정말 나쁜 사람이 맞을까요? 자, 이 포인트에서 짐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옥상에 쫓아 올라갔어. 거기 사장 혼자 있었어. 제가 보기엔 사장이 한 짓이 맞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그 범인 인상착의 머리 길이 한번 보세요. 체형이랑 사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6회차에서 그 범인이 사장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질 것입니다. 에이 명령 맛집 아니네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장의 트릭일 겁니다. 사장이랑 인상착의 그 머리 길이랑 이런 거 비슷한 사람 한 명을 앞세워서 걔가 잡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나 드라마 후반부 가보시면 결국 사장이 한 게 맞을 겁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사장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 이게 중요한데요. 사장이 사실 굉장한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황세웅 사장. 이 사람은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형인 황건웅이 사장이었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황건웅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눕게 됐죠. 이게 어쩌면 황세웅이 한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이 사장에 대한 굉장한 집착, 그 권력욕을 탐하는 야망이 큰 사람이어서 형을 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형 황건웅과 진구 황대웅은 사실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막연한 추측입니다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지역 조사를 해보면 경찰은 안 돼요. 신 팀장님이 조사해 주세요. 비공개로. 경찰은 안 된다. 비공개로 조사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좀 뭔가 뒤가 캥깁니다. 형님 상태가 아주 후전됐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시죠. 형님 좋아지셨다면서요? 손잡아 보세요. 얘기 나누시죠. 이제 제휴건설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드라마 안 보던 사람도 갑자기 한번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라고 느낄 만큼 눈빛으로 그냥 보여줬어요. 표정으로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드라마가 의도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5화, 6화인데 완전히 드러나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다음 화에서 다시 오리무중으로 뒤덮을 거예요. 그러나 답은 사실 여기서 보여줬다. 이미 보여줬다. 이런 느낌 들고요. 자기 형이 깨어나면 안 됩니다. 보니까 황세웅은 자기 형이 깨어나면 안 돼요.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줬던 이 눈빛은 정말 살짝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야지. 자, 이 증거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쎄하죠? 아니 이건 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채팅창에 누구든 다 짐작할 만큼 사장 이상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대놓고 드라마가 보여준 거예요. 야 사장 좀 이상하지 한번 봐봐. 탁 보여주고 어떻게 회수할 거냐면 제 생각에 내일 옥상에 따라 올라갔으나 사장을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어떨 거야? 그 이상한 옷차림 벗어서 어디 던져버렸겠죠. 그리고 정장 입은 차림에 사장이 무슨 일로 여기 올라오셨나요? 예, 내려가시죠. 보시죠 하면 그냥 덮는 거지 뭐. 거기서 사장님이 혹시 아까 그 사람 아닌가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질 겁니다.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아니었나? 우리도 헷갈리는 거야. 사장이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아니지 사장이 산책 올라온 걸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서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걸 드라마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드라마는 한번 이렇게 툭 던져준 거예요. 우리에게. 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탁 던져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고편을 보면 감사실에서 협박범을 잡았답니다. 사장님이 이 문제 덮으라고 했다면서요.
그 범인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범인을 찾았다고 하면서 우리 구한수가 막 파고들던 것들이 무산이 되고 구한수가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사장님이 일 덮으라고 했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범인을 찾았다는 사람은 뭔가 돈 받고 자기가 대신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장이 굳이 자기 직장에 뭐 테러를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사장이 왜? 지가 지금 사장인데 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황세웅은요, 황건웅, 황대웅, 그러니까 첫째 형 그리고 자기 동생인 지금 진구, 이 두 사람이 이루어놓은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황건웅을 쓰러뜨렸으나 황대웅, 진구가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 더 오명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덮어 씌워서 진구를 제거해야 진구의 권력을 완전히 묵살시켜야 자기의 야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초반 스토리에서 봤다시피 이 회사는 정말 비리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황세웅은 더 때를 묻혀가지고 그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자기 야망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목을 다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왕권이 자기한테 온전히 집중되게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황세웅과 신차일의 신뢰가 두터워져가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었고 그게 깨지지 말았으면 한다. 근데 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깨지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빼박입니다. 거의 빼박이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신차일의 적입니다. 황세웅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황대웅, 진구가 좋은 사람이 맞는가? 맨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사람이 좀 약간 좀 비리와도 손잡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럼 진구는 좋은 사람이 맞아? 자, 요거 오늘 제가 좀 느낀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받으면 인부들 밥은 어디서 먹냐?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대사 전화기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가는 이 장면. 사람 맨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대사가 귀에 쏙 들어오더군요. 그러면 인부들 밥은 어디서 먹냐? 이랬잖아요. 예, 인부들 밥은 어디서 먹냐? 인부들 챙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대사 하나로 제가 진구를 막 실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불법적인 것도 많이 했고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굳이 왜 이 대사를 선택했는가? 저는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냥 악인으로 그리려면 이 소리 지르는 대사가 야, 니 지금 이걸로 손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이런 거라든지 너 이 자식 네 목으로 이거 해결해야 될 줄 알아? 뭐 이런 거라든지 말이죠. 그런 대사를 선택했을 거예요. 드라마가. 근데 드라마가 굳이 대사를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인부들 밥은 어디서 먹냐? 되게 정감 있지 않나요? 지금 황세웅이 먹칠을 해가지고 뭔가 목을 자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인부들 밥은 어디서 먹냐고 그러면 이거를 챙길 줄 아는 사람? 그 현장 일을 아는 사람이고 그 현장에 애정이 있고 그 현장의 인부들을 진심으로 챙길 줄 아는 가슴이 있는 남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이 좀 약간 비리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깔끔하지는 않을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거겠죠. 야, 이게 다 회사를 위해서는 좀 뇌물도 줄 알아야 돼. 한잔 해. 뭐 이런 캐릭터인 거죠. 제가 이 캐릭터가 뭐 사회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이 이 캐릭터가 결국에는 막 쳐죽일 어떤 그런 악역이라기보다는 낭만 있는 빌런? 이런 느낌? 진짜 악독한 빌런이 어쩌면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빌런이 황세웅 사장이라면 그 사장이랑 격돌하는 황대웅이란 캐릭터인데 왠지 결국에 황세웅한테 못 이길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지지 못해서 그 정 때문에 결국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해줄 사람, 철두철미하고 극티로 감정 따위 없는 AI 같은 신차일이 그 부분을 채워줌으로 해서 황세웅의 폭주를 막아내고 어쩌면 황건웅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황건웅이 깨어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막아내는 게 신차일의 도움이다. 그래서 저는 신차일과 황대웅은 앙숙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서로 티격태격하겠지만 왠지 한 팀이 되어 힘을 보태게 되어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구도가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일 것 같고 이 드라마의 백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식중독이라면서요? 예. 밥이나 줘요. 제 점심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네. 4인분 만들어서 가져. 앉아. 야 감사실, 야 니들 미친 거야 진짜? 양상무, 직원들한테 언어 폭력을 써? 예? 사과해. 미안. 나 이거 별로야. 이 돼지고기 좋아했어. 아이. 자, 여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요, 지금 이 장면은 황대웅이 감사팀 똘마니들한테 워워 얘들아 좀 진정 좀 해. 아, 야, 이거 먹어. 한 잔 해. 이런 느낌으로 좀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잘해주는 겁니다. 예, 그거긴 해요. 그러나 풍겨 나오는 사람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식당에서 이제 식중독이 일어난 거잖아요. 특히 그 잡채를 먹고 사람들이 막 토를 하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 와서 그 음식 해주는 이모님한테 밥 좀 주세요. 이때 이모님 표정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쿨레가 나요, 확실히. 물론 그 잡채는 빼주시고요 라는 대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모님 해주시는 그 식사 지금 당장도 난 먹고 싶다. 전 여기서 좀 뭔가 사람 냄새를 느꼈고요. 그리고 양상무가 말을 함부로 하자 직원들한테 언어폭력을 써 사과해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감사팀 애들한테 워워 얘들아 너희들이 좀 진정 좀 해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해요. 의도가 다분히 있는 호의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사람 냄새가 느껴지네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 자체가 쿨레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과해 바로 하는데 보기 괜찮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반찬이 나오는데 돼지고기 제육볶음이랑 소세지를 자리를 바꿔서 앞으로 주죠. 물론 이것 또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호의입니다만은 낭만이 있는 빌런이다. 낭만이 있는 빌런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또 그 호의가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끔찍히 챙깁니다. 자기 조카는 윤서진 말이죠. 와, 이렇게 따뜻한 삼촌이 있나? 친삼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따뜻할 수 없거든요. 싸가지 없는 빌런이면 자기 조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변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삼촌이 뭐길래 겨우 삼촌 가지고 이렇게 따뜻해진다? 와, 이게 뭐지? 그리고 심지어 친조카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너무 챙겨줬던 자기 집에 일하던 아줌마, 그 아줌마의 딸을 조카로 저렇게 챙기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지? 자기 사람은 정말 챙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뒷돈 주고 사바사바를 할지언정 자기 사람들은 챙긴다.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좀 너무 간 얘기인데 한번 살짝만 던져보면요. 그 일하던 이모님 말입니다. 그 이모님이 지금 황대웅을 어릴 때부터 되게 챙겼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황대웅은 배달은 서자단 말이죠. 혹시 나중에 반전으로 그 이모님이 엄마였진 않을까? 약간 이런. 예, 요거는 제가 취소할게요. 예, 그리고 흥미는 있으시죠? 네, 이건 좀 굉장히 많이 간 얘기다. 너무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계속 다음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언제나 직원분들이 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이 공지문을 붙여보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예고편 다음 장면입니다. 본부장 이 자식 뭔가 작살이 한번 나나보네요. 본부장 얘는 아무래도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반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반전을 노리기에는 너무 못돼 보입니다. 괴롭힘까지도, 사내 괴롭힘까지도 저지른 인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하여튼 작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구한수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어떤 공지를 하면 어떨까라고 신차일에게 얘기를 했는데, 신차일이 이걸 또 들어줍니다. 구한수 씨는 감사일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얘가 내는 그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꽤 괜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구한수를 좀 신뢰해가는, 그래서 신차일과 구한수가 팀워크가 생겨가는, 그것도 이 드라마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제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무로 해서 원래 신차일은 혼자 그냥 막강한 능력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보는 우리가 봐도 약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신차일이 늘 눈이 부릅뜨고 있고 늘 긴장되고 살고 있는 저 사람이 팬으로서는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한수가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되게 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구한수를. 그런데 이 친구가 던지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신차일에게도 좀 사람들의 제보도 있고 함께하는 믿을만한 팀원들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합니다.
윤우야! 이걸 왜 달고 다녀? 전 괴롭히거나 포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자, 예고편 이 대목은 뭐 다른 거 없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식중독 일을 일으키고 막 잡으러 올라갔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던져주고 덮어버렸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 버렸고 다음 에피소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유받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대목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좀 시원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저 자식들을 작살내는 시원한 회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빔스 완성을 앞두고 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충분히 알겠다. 한 방에 터트리면 재미없지? 말려 죽여야지. 예고편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이 빔스 완성을 앞두고 네 속이 타들어가는 거 충분히 알겠다라고 진구 황대웅이 말하고 있습니다. 황세용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제이 빔스라고 아마 어떤 황세용이 자기 쪽으로 권력을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프로젝트명이 제이 빔스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앞두고 황세용이 약간 똥줄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형인 황건웅이 만약 깨어났다가는 이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황대용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제이빔스 플랜카드 붙어 있는 곳에 신차일이 딱 나타나서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봅니다. 신차일도 황세용 사장이 이 자식이 어쩌면 최종 빌런인가 본데 라는 거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옥상에서 마주쳤을 때 직감적으로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눈빛 보면 그때 이미 느꼈고 뒤를 조금씩 더 보고 있는데 이 황세용 얘가 제일 썩은 애다. 사실은 이거를 느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대용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꺼번에 터트리면 재미없지 말려 죽여야지 라고 했습니다. 뭐 표현이 좀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황대용이 빌런인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현장 일을 많이 한 좀 억센 남자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팩트는 여기서 뭐냐면 황세용이 비리를 저지른 게 되게 많나 봅니다. 터트리면 엄청 많나 봅니다. 한 방에 터트리면 재미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인물이 황세용이다. 이거를 예고편 마지막 대사를 봤을 때도 더 유추해 볼 수가 있었네요. 언젠가 황대용이 그걸 터트리려고 할 때 황세용과 격돌하게 되겠죠. 그때 황대용이 밀릴 것 같은데 신차일의 힘으로 이겨내가는 그런 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요일도 9시 20분 TVN에서 본방 꼭 사수하고요. 다음 나오는 7화 예고겠죠. 7화 예고도 제가 빠르게 분석해서 당일날 밤 안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